중요한 코멘트와 질문 부탁드립니다. 뭐 점심시간이니까 한 55분까지 하겠습니다. 그 너클와이어 테크닉을 쓰시기 전에 혹시 좀 더 그램 서포팅이 더 높은 와이어를 체인지하시는 걸 더 선호하시는 것보다는 너클와이어를 좀 더 선호하시는 편이신가요? 혹시 스티어 리전 하실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너클 와이어에 이제 경험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 조언을 받고 한 거라서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해본 바로는 하다가 이제 안 됐을 때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내 코멘트하면 스탠트 안은 너클을 하면 안 되는 게 스탠트 안은 인트라 플래그로 가는 거고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너클의 데피니션은 미디어하고 서브인티마 스페이스 와이어가 하거든. 근데 스탠트가 돼 있으니까 서브인티마는 갈 수 없고 스탠트가 간혹 폴스 루멘에 스탠트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는 이제 트루룸 서브인티마로 갈 수 있고 아까 그거는 그 케이스는 그냥 트루루멘으로 그냥 너클링에 힘이 있으니까 그냥 인터플렉으로 뚫고 지나간 거고. 그 다음에 너클은 이제 아까 스티프 와이어를 한번 트라이 해보고, 근데 스티프 와이어는 위험하거든요. 베슬 아웃사이드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트라이 해보고, 소프트한 거 해보고, 인터미디에이트 보통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써보고 안 되면 하드한 걸 해보는데 하드 해보니까 똑바로 안 간다. 그럼 밖으로 자꾸 나가면 퍼포레이션 위험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너클을 하면 되고, 그때 이제 너클을 해야 되고, 너클은 이제 문제는 굉장히 길다. 단번에 전장을 투르르면 가기 어렵다. 그 다음에 풀문 칼슘. 풀문은 어떤 와이어를 써도 안 될 때는 우회 해야지, 우회. 그러면 스윈팅으로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쓰면 굉장히 이제, 헬프풀 아주 굉장히, 어떤 것도, 안 그러면 로타를 해야 되는데, 로타를 이제 투르르면은 다행히 지나가는데 어떤 디바이스도 안 간다. 이럴 때 이제, 그건 포기하고 우회해서 스탠트 할 건지 아니면 로타를 해가지고 바꿔서 해야 될 때 이런 때 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버스 카트를 해야 되는 건데 너클을 해가지고 끝까지 올리면 계속 폴스로 뭐 레프트 메인도 다이섹션, 아울터까지 다이섹션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CTO 바디에서 스톱하고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링 해가지고 거기서 리버스 카트로 해가 나와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또 다른 변성욱 교수님. 예, 그 홍순찬 교수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 부천성모병원 변성욱입니다. 저희가 엔지오를 하고서 이제 이 환자를 캐비지를 보낼지 결정할 때 특히 뭐 LAD가 중요하니까 이제 LAD를 이제 아나스토모시스를 이제 해야 할 그 캔디데이트가 되는 그런 그 구간을 봤을 때 그 LAD 직경이 이제 제가 예전에 다른 교수님께 여쭤봤을 때는 한 2mm 이상 나와야 바이패스가 가능하다고 그 아나스토모시스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좀 시간이 지난 상황인데 뭐 더 작은 직경 LAD도 이제 그 바이패스가 가능한지 이제 왜냐하면 그 이제 CTO 병변들 보면 이렇게 네거티브 리모델링도 많이 돼 있고 해서 그 직경이 작은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게 저희는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수술로 보내도 이게 가능은 한 건가 그게 고민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그다음 이제 그 바이패스 해줄 그 구간 LAD의 그 석회화가 칼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심한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돼 있을 때 그 수술을 하실 때 좀 제한 사항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좀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 LAD에 대해서 만약에 국한드린다면 전 무조건 다 해요. 뭐 직경이 1mm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 환자 LAD는 1mm 션트를 넣을 수 없는 정도 그러니까 1mm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카디올로지 선생님이 컨퍼런스 할 때 저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고 되게 의아해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지금까지는 잘 지내고 있거든요.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이게 되게 크리티컬한 병변이다 그러면 사이즈가 1mm 이하라도 돼요. LAD뿐만 아니라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PD거든요. OM은 사실은 무시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PD나 LAD는 이제 그 테리토리 크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중요한 포션인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이게 꼭 중요하다 그러면 크기랑 상관없이 다 되고요. 칼슘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경우들이 ESRD 환자예요. ESRD 환자들은 그냥 홀 바스큘라가 다 칼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좀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 어떤 경우에는 칼슘을 열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진짜 칼슘을 그냥 열어서 거기다 아나스토모시스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좀 길게 연다든지 아니면 뭐 칼슘을 열 때 뭐 좀 주의 깊게 해서 이게 다이섹션이 인티마가 다이섹션이 되면 그래프팅을 하더라도 이게 오래 못 가요. 결국은 인티마를 살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테크닉이 필요하죠. 그 제가 그 하나 질문하면 오프 펌프를 하시잖아요. LAD를 한다면 제가 이제 CTO 무슨 차이가 있나요? CTO를 제가 한 2, 30 케이스를 내가 스타디를 해보면 어큐트 MI는 리전 디스탈에 프레셔를 재보면 아올타가 100이면 평균 혈압이 120에 80에 치면 밑에 혈압은 20 정도 나오고 20에 30. 그러니까 프레셔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CTO를 뚫고 다시 맞고 다시 재보면 프레셔가 되게 한 40에서 60, 5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한 4, 50. 그래서 바이어블 하다고 이제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그냥 펌프하면 프레셔가 백이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스테노시스는 프레셔 드랍이 없잖아요, 거의. 그러면 블리딩이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피케이블 할 때요? 예. 네. 근데 이제 아까 CTO는 그- 프레셔가 다운돼 가지고 어큐트 MI는 거의 프레셔가 없고 그다음에 CTO는 이제 절반 정도 된다. 이제 절반 100이면 50.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이제 아마 블리딩이 작으니까. 펌프를 아까 제가 동영상을 2개 보여드렸잖아요. 펌프를 돌리는 수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피도 날 일도 없고 아니 펌프 말고. 그러니까 OP 케이블 돌리면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피가 많이 나죠. 피가 날 수밖에 비팅을 하기 때문에 심장이 그대로 피가 다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그게 이제 앞에 CTO가 막아주잖아요. 프레셔가 전달이 안 되니까. CTO 케이스에서. CTO 케이스는 그래도 콜레테럴이 있기 때문에 그게 피가 안 나지는 않아요. 예.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프레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죠. CTO. 특히 MI 환자는 거의 프레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열면 그냥 우리가 CTO가 아닌 환자들보다는 네이티브 플로우가 약해져 있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죠. 그리고 스테노시스가 디퓨즈한 경우면 디퓨즈할수록 네이티브 프레셔가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더 많고요. 그 엔도트로토미 같은 것도 하시나요? 바이패스 할 때? 저는 엔도트로토미는 하지 않는데 그건 사실은 성적이 많이 안 좋다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그 코로너리 그러니까 모든 혈관이 다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엔도셀리움이거든요. 이제 엔도트로토미를 한다는 거는 엔도셀리움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기 때문에 코로너리 바스큘러처에서 엔도셀리움의 뭐 펑션은 이미 많이 다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정말 열었는데 루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주변을 제거해 주는 경우들은 있어요. 네. 안한병원 차정준입니다. 하나 홍수 선생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을 항상 믿으면서 환자를 보내고 있는데 그 리마를 결국은 얼마나 깔끔하게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거티브 리모델링 돼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열어놓고 나면은 뭐 진짜로 한 2mm가 채 안 되는 혈관이 3mm에서 4mm까지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디지털 LAD에 저희가 붙일 수 있는 뭐나 PD에 붙일 수 있는 그 사이트는 굉장히 좀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리마를 그 네거티브 리모델링일 때 붙인 게 혈관이 커져가지고 거기가 스테노틱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나중에 보일 수도 그게 조금 이게 붙였는데 그게 그 혈관이 커지면 그 오스가 영향을 안 받게 될까요? 리마 오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를 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다 스터디는 안 해봤는데 우리가 네거티브 리모델링이라는 게 선생님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표면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 엔지오를 본다든지 뭐 이런 걸. 아니, 저희가 아이부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네. 플락이 없고 그냥 어드밴시아까지 다 보이는데 아이부스 상에서 혈관이 그냥 완전히 슈링키지 돼 있는 거죠. 우리 그거를 선생님 잘못 우리 안지오를 해보면 리마도 다시 커져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드로 붙이는 거잖아요. 이 끊고 붙이는 게 아니니까. 그게 구멍만 내고 붙여놨기 때문에 크기가 그게 중요하진 않은데 우리가 플로우가 잘 가는 그 거예요. 아나스토모시스 할 때는 그 아트리오토미를 하는 기준이 보통 우리가 그 연결하려고 하는 혈관의 그 사이즈의 거의 1.5배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내가 붙이려고 하는 네이티브 혈관이 1mm가 안 된다 그래도 제가 인터널 만마리 아테리를 거기다 붙이려고 아테로토미 할 때는 예를 들어 인터널 소라식 아테리 직경이 1.5mm가 된다? 그러면 더 1mm가 안 되는 혈관을 위아래로 더 길게 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혈관이 나중에 이제 네거티브 리모델링이 플로우가 가면서 없어지고 커지더라도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가 작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너무 작게 열어가지고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타일을 할 때 너무 많이 이제 피가 나는 걸 우려해서 이제 너무 세게 타일을 해버리면 거기가 이제 슈링키지 돼요. 그래서 그 던 이펙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나서 엔지오를 해보면 그런 경우가 좁아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도 그것 때문에 그런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수술을 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널 소라식 아테리는 플로우가 늘어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디지털 런오프가 많은데 돼야 된 그 IMA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플로우 디맨드가 커지게 되면 우리가 했었던 것보다 혈관이 더 그 플로우를 많이 주면서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엔지오를 해보면 수술한 지 이미디어 포스트업 엔지오보다 예를 들어 4년 5년이 지나면서 그 만마리 아테리 사이즈가 더 크게 커지는 경우들을 보이는 이유가 플로우 디맨드에 따라서 그게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지금 홍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게 제가 황병희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었는데 그게 수처에 따라서나 이런 돈 이펙트나 생겨가지고 그게 좁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거기를 벌룬을 아까처럼 스텐트를 할 수도 있고 벌룬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정말 감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터지면 사실 디제스터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리마의 오스티움 그 붙어있는 사이트를 저희가 보려고 그냥 LAO 풀리 줘가지고 거의 아나스토모시 사이트가 좁아져 있는지 아닌지 저희는 루틴으로 KBG 환자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벌룬을 할 때 팁이나 트릭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하면 괜찮을지에 대해서 혹시 인터벤션 근데 언제 그러니까 수술하고 얼마가 지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죠. 수술한 지 이미디어 포스트업에는 진짜 뭐 파이브로틱 체인지가 안 생겨 있기 때문에 뭐 좀 심하게 압력을 가하거나 그러면 이제 거기가 럽처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수술한 지 뭐 4년, 5년 이상 지나면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 자체도 이제 많이 네이티브 코로나리 아테리랑 같이 많이 좀 이렇게 파이브로틱 체인지가 생기면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미디어 포스트업보다는 사실은 이제 벌루는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어느 정도 벌루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갑자기 럽처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요새는 잘 못 보는데 옛날에는 그 테크니컬 페일러가 제일 많거든 수술에. 롱텀 페이턴시는 뭐 대충 리마 같으면 한 30년씩 이래 가기 때문에 20년 이상은 기본이고. 그 사피네스 베인그룹트도 요새는 뭐 기술이 좋아서 한 15년씩 이렇게 다 괜찮고 하는데 이미디어틀리 이제 페일러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 이제 페일러인데 그때는 그 풍선하는데 풍선 포바하면 그 리마 크기만큼 풍선해가지고 하이프레시 주면 그 아무리 뭐 세게 붙여놔도 늘어나고 스텐트 넣을 수도 있고 근데 뭐 굳이 딥이 있으니까 요즘 요새는 뭐 케이스가 많이 없어서 그런 기회가 잘 없는데 리마 페일러면 리마 중간에 페일은 거의 없거든요. 자 아나스토모시스 페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항병희 선생님 그 사피네스 베인그룹트는 우리가 PCI 할 수 있는데 리스크하다 이게. 그래서 반드시 레오프로라든지 상당히 준비되어 있고 대부분 다 디제너티브 체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엠보리자이션 디스탈 하기 때문에 디스탈 프로텍션 디바이스 요즘 잘 안 갖다 주던데 있습니다. 그래서 카로티드 할 때 쓰는 거 이거 왜 주머니 낙하산처럼 이렇게 펼쳐놓고 반드시 해야 되지 그냥 하면 굉장히 오히려 아까 노리플로우가 가지고 더 안 좋고 그다음 바이패스 그랬던 좋은 점은 그 리버스 카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이패스에서 나오거든요. 바이패스 가면 그냥 하고 아까 항명희 선생님이 리마 붙였는데 리마인지 뭔지 조금 좁은데 그 뭐 고기만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레트로그레이드 가능하니까 굳이 뭐 어려운 테크닉 안 써도 레트로로 쉽게 바이패스 그래프트를 사용해서 리버스 카트나 뭐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가 가능하다. 제가 그 리마트 LAD 벌룬도 많이 하고 스텐트 많이 넣어봤는데요. 홍백 선생님 의견 물어봤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터트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NC로 엄청 큰 걸로 넣어가지고 터트리고 싶으면 터트리는 건데 그렇게 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거기 아이브스 보면 플락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혈관 자체가 이렇게 수처 자체가 작아서 이렇게 된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거는 아무리 벌리면 넓어지지 않아서 사실 그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게 스탠 넣어서 좀 이렇게 벌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이번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